안전 이런 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질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가평군의 질의할 거는 전번 2차에 걸쳐서 질의를 다 했고 완벽하게 준비했으리라 믿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면이 있는 것도 저는 알고 있지만은 이번에 제 13회 동치전에 가평군 장애체육회에서 선수단 발굴 또 선수단에게 또 지원에 한 거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느꼈어요. 아무래도 도심보다는 선수단 인프라나 선수단 이렇게 발굴에 좀 힘들 텐데 그 불구하고 또 곳곳 다니면서 선수단을 발굴해서 이번에 성남시 대회에 많은 선수들을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번에도 작년에도 가평군이 조금 안 됐다고 주변에 작년에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더니 가고 싶은데 가평 있으면 좋은데 로망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가평을 간다고 며칠 전부터 이야기했더니 꼭 가평에서 즐기고 좋은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한다고 꼭 저한테 유치해달라고 좀 부탁해서 그렇게 제가 사명 남고 왔습니다. 꼭 유치해서 사기 좋은 가평 또 제가 연천군도 제가 갔었고 양평군도 했었는데 군 단위로서는 계기로서 마지막 가평군인 것 같아서 연천군도 이 도민체제를 통해서 체육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또 전국도 많이 또 활성화되어 있고 양평군도 마찬가지인데서 가평군도 조금 소외되고 조금은 좀 낙후되어 있지만 이 도민체를 통해서 체육관이라든가 또 조명시설 또 모든 걸 하길 바랍니다. 제가 듣기는 한 두 가지 정도 파크골프 골프장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관리 중인데 장애인들이 약간 입출이 조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골프장 또 이렇게 그린 관리상 장애인 휠체어 이런 게 좀 약간은 좀 불편하고 조금 통행에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런 지적을 좀 말씀드리라고 해서 한번 그것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이하는 작년 또 재작년에 제가 또 시도했고 부탁했던 부분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경기도 체육회 69개 종목단체의 경기 운영에 따르는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먼저 좀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되나? 체육과장님한테 물어보셔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게 좀 체육 종목에 따라서 지금 몇 개 종목이 좀 분산 개체가 좀 있는지 사실은 경기장이 그렇게 그거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분산 개체하는 종목의 계획이 한 몇 개나 있는지 아니면 또 분산 개체를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단체 여러 시군을 그동안 겪어오면서 보면 분산 개체 일정이 너무 산만하게 너무 효율적이지 않고 떨어져 있어서 그 대회에 따르는 그 종목들이 좀 문제가 좀 많아서 이런 계획이 좀 있는가 좀 싶고요. 그 다음에 항상 여기서도 이제 숙박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아까 브리핑에 숙박비 추가 비용에 있어서는 군이나 또 예산을 세월해서 또 보충한다는 말은 아마 제가 10여 년에 댕겨보면서도 이런 소리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뭔가가 좀 자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그대로 좀 실천이 돼서 종목이 좀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분산 개체에 따르는 일정에 대한 거가 좀 그 대책이 좀 나와야 종목에서 좀 그걸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누가 좀 답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파크 골프장의 진 출입로가 그다음에 그림 관리, 그다음에 통행 불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현재 저희가 파크 골프장에 대해서 현재 시설 개선을 추진 중에 있고요. 최종 우리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우리 가평군 장애인 체육회하고 전장 시설을 통해서 편하게 이제 최종 확인을 하고 있다면 다시 또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 종목 분산 개최와 관련돼서는 사전 경기가 진행이 된다면은 이건 도체육대회 전에 각 경기장별로 배정을 해서
그 도체육대회 그 각 종목별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그 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전체 우리 그 군 체육시설을 가지고 뭐 다른 지역으로 분산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군에서 다그 체육 시설을 경기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유치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사격과 수영을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관 내에 경기장을 배치할 겁니다. 네, 부장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 되셨나요? 그리고 좀 한 가지 좀 말씀. 저희는 어쨌든 그 종목이 좀 많고 종목에 대한 입장을 또 대변해서 왔는데 이 자원봉사자 때문에 좀 그러는데요. 어딜 가도 저는 꼭 실사단에 오면 제가 꼭 뭐 빠지지 않던 멘트인데 그 자원봉사자들을 좀 기본적인 교통이나 안내나 이런 것들은 지역의 자원봉사 활용을 그거는 아주 맞는 얘기인데 종목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테니스라고 하면 그 테니스장의 경기가 한 4군데 정도 이제 분산이 돼야 되는데 그 4군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는 그 가평군 테니스협회의 이사들이나 임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좀 배치를 해달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르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에 동선도 모르고 규정도 모르고 이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수요만 채우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효율성이 모든 종목이 다 느껴서 그래서 이거를 저는 사무국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우리 국장님들이 저희한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모든 경기장에는 그 개최하는 시군에 종목을 1차적으로 자원봉사를 파견해달라는 게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한 번도 되질 않더라고요. 그 장애인 협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도움이 되면 서로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좀 계획을 좀 세워주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 얘기가 좀 나와서 그 장애인 체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휠체어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선수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들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자원봉사자 1대1 배치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저희가 전국체전을 하다 보면 그건 좋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대1로 배치가 되면 휠체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들이 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전국체전을 하면서 또는 뭐 패럴림픽을 나가도 항상 저희한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숙박과 또는 우리 그 식당 같은 데 갔을 때의 경사로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군에서도 좀 신경을 쓰시면 너무 좋겠다. 어떤 예가 있었냐면 뭐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들어갈 때 그 턱 같은 경우에 것이 있고요. 또 식당 같은 경우에 계단 2-3개 정도 이런 것들이 있는 곳들이 보통 또 지방이면 굉장히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군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그것이 이제 체전이 끝나고라도 전국에서 또 이렇게 가평을 찾는 장애인 분들한테도 지속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숙박시설이나 또는 식당 이런 곳에 조금 존속해서 배치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나무로 자른 것이 아니라 요즘은 조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배치해 주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반다비 체육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대한장애인 체육회하고 정부하고해서 150개 정도를 전국에 이렇게 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설악하고 조정에서 반다비 체육관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롱볼 경기장은 또 우리 장애인 선수들을 위한 경기로 이렇게 좀 만들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이 종합 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게 지속적으로 좀 유지될 수 있고 또 활용될 수 있도록 가평군 장애인 체육회를 통해서 좀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장애인체육회나 또 우리 경기도 장애인체육회에서도 그렇게 그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운영이 될 경우 저희가 뭐 사업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뭐 그 시설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종합대회가 끝나더라도 장애인 종합 이런 체전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가평군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좀 운영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숙박이라든가 개사 경사도 이런 것들은 식당에다가 좀 설치를 해주는 거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체육관에 상당히 리포트 좀 긴 크기의 이제 그 체육관에 경기를 하는데 가평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진출이 힘들고 조금 좀 경사가 심한 데에서 자원봉사를 이제 해주셨는데 뭐 그쪽도 약간 도능해서 오셨는데 첫날 열심히 하셨어요. 뭐 휠체어도 계속 밀어주고 그런데 3일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원봉사다 보니까 힘드시잖아요. 다음날 우리 8명이 오셨는데 다음날 3분 오셨고 마지막 날에 한 분만 오셨어요. 힘드니까 안 오셨다. 그래서 성남에는 가능하면은 기본적인 유료 6억 자원봉사 6억 자원 기본적인 해서 몇 분을 기본적으로 3분 정도는 해주셔야지 의무감 갖고 도와주시지.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든 이런 데는 좀 그거 기본적인 그렇게 좀 배치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랬을 때도 그 공인 경기장 인증이 좀 늦어져가지고 좀 애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인증에 지금 문제가 없는지 좀 확인하고 싶고요. 두 번째 현재 이제 가평 종합운동장에서 이제 개최식하고 여러 가지 경기를 하게 되는데 현재 이제 4,660석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개막식이나 전체적인 행사가 가능하긴 할지에 대해서 좀 개선 계획은 뭐 보고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성 그 종합운동장 이따 현장 실사하시면서 보시겠지만 보조트랙의 경우에는 현재 인증을 받아서 육상 경기 보조트랙을 완료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그 경기장에서의 100m라든지 400 이런 그 경기장 트랙에 대해서는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또 기간이 한 2년 정도 남아 있고 그래서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2024년까지는 인증 이런 절차들을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스탠드가 되어 있는 것은 4,800, 900석 정도의 스탠드가 되어 있고요. 5,000여 정도의 그 스탠드는 좌우측에 현재 조성되어 있지 않은 곳에다가 그 임시 관람을 할 수 있는 그 보조 관람장을 설치를 해서 전체 한 9,900석 정도를 마련해서 그 도체육대에 오신 분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기술적인 검토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보고 드린 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와닿는지 몰랐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군수님의 또 이렇게 많은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장 실사를 해보진 않았고 직접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장애인 체육은 너무 애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수님 그리고 여기 군청에 있는 관계되신 분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린다면 꼭 유치가 돼 있어서 한다면 장애인 체육이 애롭지 않게 시합을 할 때도 많은 시민들이 분야의 방범대 새마을에 해와서 개식날 박수도 쳐주고 응원해주면 그게 애롭지 않는 장애인 체육인데 일반 비장애인 체육이 끝나고 나면 장애인 체육 행사는 아무도 안 오고 쳐다도 안 보는 전 너무나 그게 늘 장애인이 돼가지고야 알게 됐습니다. 1년 8개월 전에는 건강한 비장애인인데 1년 8개월 전에 다리가 절단되면서 이제 장애인이 되고 장애인 체육을 돌아보니까 너무 애통이 있구나. 근데 장애인 체육은 시장님이 회장님이신데 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졌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장애인 체육이 행사가 애롭지 않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차장 확보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이 돼 보니까 문을 열 때 다리가 불편하니까 문을 살짝 열으니까 옆에 붙으면 문을 못 열어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친환경 주차장에 보면은
돌 깔고 잔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친환경 주차장이 많은데요. 그 실체를 내릴 때 거기에 빠지면은 나오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비장애인도 마찬가지로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주차장이 꼭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보신다면 화장실 문턱이 가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턱이 있다 보니까 엉덩이 끌고 가다가 그게 넘어뜨면 뛰어야 되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 아주 불편함을 해서 그거는 뭐 원래 문턱이 없으면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곳이 있다면 군에서 이렇게 좀 지원해서 그런 거는 좀 개방해 주시면 편리를 해 주신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장애인 체육에 예롭지 않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평일에는 좀 문제가 없는데 주말에 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사실 가평 얘기 듣기로는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교통 대책을 수립할 수가 있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평일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 교통 체증이 아니라는데 좀 주말에 좀 경춘국도가 좀 차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저희들이 다른 외곽길 같은 거를 좀 확보해가지고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거기만 좀 나가면은 다른데 설아가시 같은 쪽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좀 방법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교통대책 주말 교통대책에 대해서 따로. 그 교통 현재 우리가 4일을 이렇게 대회를 하게 되면은 그 체육관 경기장 근처에 숙박이 이 숙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주말에도 경축도를 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금토일을 하게 되면은 거의 수요일날 다 입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근처에 숙박을 하게 되면 굳이 경축도나 뭐 자라섬, 남이섬에 전을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쪽도 아무래도 숙박도 좀 많이 근처에 있는 것도 장애 시설이라든가 모든 업주들하고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교통편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걸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오다 보니까 그래서 경주국도는 탈 일이 별로 없을 거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돌아갈 때 약간 서울로 갈 때 그 차가 밀리는데 그때 저희 감수해야지. 그리고 자연 환경 또 이렇게 또 좋은 농업 또 이 많이 지원을 주니까 4일 동안 있다가 교통 체증은 저희가 조금 감수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최선 다하셔서 근처에 그런 체육관 시설이나 집회시설을 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아마 숙박이 1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평 같은 경우에는 관광도시가 수도권과 매우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 외에도 아무래도 많은 유입돼서 숙박비가 좀 다른 시에 비해서 좀 비싼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숙박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는 아무래도 이런 여기 청평호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경이 좋은 데는 가격이 아마 폭등할 거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이거는 가평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전국의 대회를 유치하다 보면은 그 일정 기간에 1년 전에 저희가 예약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국민들이 다 오늘 화합을 보여주셨지만 군에서는 정말로 아마 그 기간 안에는 좀 궤도와 관리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가평이 이번에 3번째 유치를 하시지만 일회성의 대회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인 스포츠의 메카가 돼서 경기가 끝난 뒤에 가평을 계속 찾아주기를 아마 바라시는 국민들의 염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기간 안에 정말 폭등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예약에 대한 시스템이 아무래도 온라인이 아니라도 유선으로 이루어지다 보는 부분에서 그런 게 좀 준비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개회식장을 얘기하셨는데 아마 임시 스탠드를 한 4,000에서 5,000석 해서 한 10,000석 정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이런 많은 인구가 갑자기 이렇게 좀 모이는 아마 안전사고 대책이 가장 우려될 겁니다. 지금 전국체전에서도 올해부터는 전국체전 실전에 저희가 TF팀을 가동을 했어요. 그래서 안전계획 TF팀을 제가 이렇게 안전대책을 보니까 대부분이 수송과 이제 그런 인원에 대한 안전 예방은 되어 있지만 사실 경기장에 대한 안전 대책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오늘 실사가 끝나고 나서 유치가 확정되시면은 아마 이 계획 전에 경기장별로의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이 일반적인 대책의 사고 후가 아니고요. 예방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가평에서 정말 의미 있게 개최를 하셨는데 큰 사고가 나게 되면은 정말 이 또한 좀 굉장히 괴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평가 지표에도 안전사고 예방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회식 장소, 단기간에 많은 인원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개회식 장소의 관람객석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큰 혼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도와 같이 이렇게 좀 이 사전에 좀 말씀을 해서 좀 문제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제 마침 또 민선익이 그 경기도 체육회장 그 개회식이 있었거든요. 그 취임식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실사를 간다고 하니까 또 경기도 또 체육회장님께서도 이 가평의 오늘 이 평가를 매우 또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와서 정말로 정말 실사를 좀 이렇게 잘 해서 3년 그 뒤에 정말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실시를 좀 해달라고 꼭 간절히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 전하면서 이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같이 좀 해서 꼭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장 안전대책은 보통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고요. 저희들도 지금 이번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서 한 번 왔다 가는 가평이 아니라 저희가 그래서 그 참석자분들한테 다 명예군민증을 이렇게 신청하시라고 신청서를 드릴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좀 조례를 통해서 그 저희 관공서 시설은 3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저께 관광지 협회랑 네 군데랑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까지도 그때 할인 같은 거 받을 수 있게 해달라 해서 그분들이 다시 또 가평을 찾아주셔야지 저희들은 지역 경제가 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